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 소장 정선입니다. 오늘은 법인 오너 CEO를 위한 절세 꿀팁 시간이고요. 법인 잉여금을 가져올 때 누구는 세금을 49.5%를 내고 간접세가 포함 안 된 거예요. 간접세까지 포함한다면 50%가 넘겠죠. 또 누구는 세금이 0%로 법인 잉여금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꿀팁, 오늘 영상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 잉여금을 개인화할 때 종합소득세율의 구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준을 보면 1,200만 원 이하는 6%만 세금을 내고 1,200에서 4,600은 15%, 또 4,600에서 8,800은 24%, 8,800에서 1억 5천까지는 35%. 자, 올해 신설이 됐죠. 10억 초과는 45%, 지방세를 포함하면 49.5%입니다. 여기다가 간접세까지 포함이 된다면 50%가 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자, 대표님들께서 대부분은 세금을 낼 때 1년에 한 번씩 신고하는 이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세금은 종합소득세 외에 또 다른 부과 방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법인에서 돈이 나올 때 여러 가지 문으로 나온다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문으로 법인에서 돈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그냥 갖고 나오는 거, 가지급금. 자, 이것은 인정이자 4.6%, 현재 4.6%고 지금은 이렇게 임의로 가져왔다가는 많은 위험이 따르죠. 일단은 인정이자도 굉장히 높고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인정이자를 내고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법인세를 냅니다. 2중, 3중으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가지급금으로 가져오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대표님들이 법인의 임원이니까 근로상여, 그리고 또 임원이니까 퇴직금, 임원으로서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소득을 법인에서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주로서 보겠는데 주주는 매년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정기배당이 있고요. 중간배당 규정이 정관에 있는 회사들은 또 1년에 한 번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주기 때문에 법인에서 내 주식을 사주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자로서 무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혹은 임대함으로써 소득을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임원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있고 주주로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있죠. 그리고 발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있습니다. 자, 발명자는 임원, 주주 누구일까요?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원도 주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 매출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또 상표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권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인에서는 객관적인 평가 금액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임대료를 주고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발명뿐 아니라 브랜드도 될 수 있고요. 정당하게 받는 것이고요. 실제 그 브랜드나 특허가 우리 회사 매출에 기여를 한다면 그리고 실제 그 브랜드나 특허가 발명자가
혼자 한 거라면 혼자, 또 회사와 같이 했다면 기여분에 따라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득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법인의 임원이다. 내가 법인의 주주다. 내가 법인의 매출에 기여한 기술이나 또 브랜드를 만들었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다양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절세의 기본은 분산이에요. 분산. 시간의 분산, 소득의 분산, 또 소득을 받는 사람의 분산, 이렇게 분산을 해야 되죠. 오늘은 그 중에서 소득의 분산입니다. 세목의 분산. 자, 제가 이렇게 법인에서 나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세금을 계산할 때 종합과세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이자나 배당은 2천만 원까지는 따로 분리해서 과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러죠. 14%. 지방세를 포함한다면 15.4%를 떼고 나가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지금 5월이죠. 올해 소득 신고를 할 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은 다 합산해서 소득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세율의 구간에 따라서 최고 49.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두색과 보라색이 있죠. 자, 이 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어떤 소득이 있나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은 임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소득이고요. 양도소득은 주주로서 받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대표님께서 임원이면서 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대로 분류과세되고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대로 분류과세됩니다. 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이렇게 종합소득에 합산시키지 않고 분류해 줄까요? 자, 분류과세는 소득세의 과세 방법에 있어서는 소득의 종류별로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합산하지 않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가 있는데, 자, 이 분류과세를 해주는 이유는 소득이 여러 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인데 이 소득을 한꺼번에 받음으로써 한 번에 과세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득 구간의 차별 과세에 불가피하여 이에 따라 소득 계층 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복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이 소득이 여러 기간을 통해서 조금씩 발생한 건데 어쨌든 퇴직을 할 때 한 번에 발생을 하고 또 양도를 할 때 한 번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한다. 즉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겠다. 그 소득의 대표적인 소득이 바로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인 대표님들께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양도소득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또는 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개인 간의 양도소득이고요. 법인에 매각을 할 때는 법인과 개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됩니다. 어쨌든 이 소득은 일시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주 구성이 정말 중요하다. 주주 구성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해주고요. 심지어는 부동산 양도세처럼 구간이 다양하지가 않고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면 2015년까지는요. 비상장 중소기업은 우리 대부분 중소기업이잖아요. 10% 단일세율이었어요. 제가 이 당시에 양도나 자사주를 도와드릴 때 특히 자사주 같은 경우 2012년부터 비상장 회사도 허용이 되면서 30억, 40억, 100억을 했어도 세금은 단일세율 10%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회사들이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는 회사들은 10%로 법인에다 파신 분은 법인 돈에서 지급이 됐고 10% 세금을 냈고 개인 간에 거래할 때도 10%의 세금만 납부를 했죠. 그리고 2016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죠. 20%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중소기업은 20%지만 중소기업 외 중견이나 대기업들은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는 25%로 바뀌었죠. 그리고 작년이죠. 2020년 1월 1일부터는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는 25%였습니다. 물론 대주주 외에는 10%, 20%입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이니까 사실 이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다 대주주죠. 이 대주주 기준이 높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비상장 주식의 양도세는 3억까지는 20% 단일세율, 3억, 그러니까 차액에 대한 겁니다. 주식 대금이 전체가 아니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뺀 금액, 그 차액에 대해서 3억이 넘어가면 25%입니다. 이렇게 단일세율로, 즉 100억이어도 25%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주주 구성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법인은 언젠가 한 번은 승계를 하시든 매각을 하시든 상장을 하시든 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청산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주주 구성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법인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아니면 급성장하기 전에 또 급성장하면 한 대로 주주 구성을 절세 플랜에 맞게 세울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세금의 아주 기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너무 이미 아신다고 생각을 해서 절세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의를 했는데 기본을 모르시면은 이런 절세 플랜을 이해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결론은 결국 소득 원천, 소득을 받는 사람 이런 부분들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사실 오늘은 아주 기본 내용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항목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주주로서 임원으로서 개인화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세금은 낮아집니다. 그 각각의 방법을 또 영상을 따로 올릴 건데 그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려면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상담 예약은 010-5500-963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정혜래 가업승계 구독자 1만 명 축하 이벤트 5월 한 달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죠? 자, 구독자 1만 명 축하 이벤트는요. 첫 번째 무료 상담
이벤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료 강의 1개월 수강권이 있습니다. 100분 추첨하여서 혜택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에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가 두 가지니까 원하시는 이벤트 신청 링크에다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